안녕하세요. 책 읽는 의사 김미연입니다. 오늘 프리즘 라이브가 이상하게 에러가 계속 나가지고 그냥 녹화 영상으로 한번 책을 오랜만에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치유미술관이라는 책이에요. 1, 2에서 나온 김소울 작가님의 치유미술관이라는 책이고, 아픔이 낳은 명화 이야기 입니다. 근데 이 명화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가님이 그 미술치료사시거든요. 미술치료 전문가로 국제임상미술치료학회 회장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치료라는 거는 저는 다양하게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거는 제가 연구생으로 속해 있는 책과 강연에서예요. 책과 강연에서 그림을 그리는 미술치료도 있지만 그림을 보고 글을 쓰는 미술치료도 있거든요. 전 그거를 해봤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보고, 또 마음을 글로 적어보고, 그리고 그 같은 그림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른 느낌을 받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과거의 기억들과 경험들로부터라는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즐거웠기 때문에 이 책도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제가 사실 교양이 없어요. 제가 교양이 없는데, 그 교양이 없다라는 게 개념이 없다. 개념도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양이 없다라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림이나 클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가족들과 함께가 아니고서는 미술관, 박물관, 역사 박물관 이런 거 정말 제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거나 감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거든요. 못하고, 아직까지는 최소한, 나중에는 언젠가 마음이 열릴 수도 있지만 저를 기쁘게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관심이 없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강하게 좋아했던 것들이 조금씩 그 빛을 발해간다는 느낌을 조금은 받아요. 물론 아직 굉장히 열렬하게 만화책이라든지 지드래곤이라든지 좋아합니다. 정말 열렬하게 좋아하는데, 조금씩 그래도 그 색이라든지 그 강도라든지 옅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서, 나이가 들면서도 제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지만, 또 반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클래식도 그 가족음악회 종류로 좀 쉽게 도전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림 역시 좀 새로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 같은 경우는 정말 저에게 딱 맞는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굉장히 쉽고, 또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심리적인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작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작품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잠깐 먼저 제 말이 너무 길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치유미술관은 가상공간인 소울마음연구소의 내담자 일지를 묶은 것이다. 내담자는 한국 일들이 사랑하는 유명 화가들이다. 빈센트 반 고흐, 에드와르 마네, 클로드 모네, 조금은 낯설 수 있는 베르트 모리조, 아르테미사 젠틀레스키 등 여류 화가들도 있다. 모두 15명. 16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인물들이다. 그들 모두 마음이 아파 고통받았다. 때로는 동정받기도 했고 문제화가로 손꼽히기도 했다. 그들이 소울마음연구소를 찾아오기도 했고, 연구소장 닥터 소울이 출장 상담을 가기도 했다. 그 덕에 닥터 소울이 조금 분주하기는 했다. 그러나 닥터 소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가상이라고 해서 모든 내용이 허구인 것은 아니다. 필요한 상황만 설정했을 뿐 결정적인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다. 답변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그들이 직접 한 이야기들이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들의 말, 표현들을 가상 상황에서 풀어냈다. 달리 말하면 치유미술관은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화가들의 실제 이야기들, 즉 팩트와 닥터 소울을 만나는 픽션, 이 합쳐진 팩션의 형식으로 꾸며졌다. 독특한 미술사 판타지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는 사실들은 닥터 소울 나름의 판단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 치유미술가는 한마디로 문제화가의 아픔이 낳은 명화 이야기들이다. 화가의 아픔을 공감하는 정도에 따라 명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달라질 것이다. 화가의 아픔과 치유 과정을 통해 명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기쁨을 느끼기를 기원하며 이 닥터 소울, 김소울 작가님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미술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정도 미술치료를 하셨다니까 10년 이상 미술치료를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더 책의 그런 신뢰도가 높아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와 미술 작가와 이 책의 작가님이 미술 치료를 하는 과정으로 나오는데요. 그려놓은 그림, 만들어 놓은 조각 같은 거를 이제 같이 해석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그림을 그려봐라. 그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해서 나온 작품인 것처럼 하면서 상담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재미있게 다가온 것 같아요. 재미있게 다가왔고, 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그런지 훨씬 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미술사에 대한 그런 책들, 만화책들보다도 이 책이 저는 더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로트렉 씨는 여전히 물랭로즈의 밤에 취해 살았다. 알코올 중독인데다가 매도까지 걸렸다는 풍문이 돌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길지 않은 삶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1893년 어느 날 만남의 기록이다. 닥터 소울, 귀족 집안 출신이라던데 부모님께서 화가가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나요? 로트렉, 아버지는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은 거의 다 지원해 주셨어요. 작업실도 얻어주셨고, 특히 목마르던 애 작업실을 구해주신 것은 제 작품 활동에 큰 힘이 됐죠. 제가 물랭루즈에 다니는 것도 아셨지만 그에 대해 특별히 뭐라 하지는 않으셨어요. 특별히 물랭루즈를 좋아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물랭루즈는 욕망이 가득한 곳이에요. 특히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물랭루즈에는 귀족부터 예술가, 지식인, 창녀까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신체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장애인도 있고요. 저는 이곳이 제 집처럼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동안 물랭루즈를 엄청 많이 그리셨죠? 그럼요. 많이 그렸죠. 물랭루즈 그림들을 좀 볼까요? 먼저 물랭루즈에서 의 춤 At the Moulin Rouge, The Dance 부터 보죠. 이 그림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이건 제가 자주 보는 물랭루즈 내부의 풍경이에요. 물랭루즈는 언제나 정신이 없어요.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춤꾼도 있고, 여기 가운데에서 여자랑 춤추고 있는 남자는 발랑탱이라고. 발랑탱이 아니야, 연체동물처럼 어찌나 유연한지 정말 유명해요. 죄송합니다. 좀 웃었어요. 물랭루즈에 관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감정을 가장 격렬하게 느끼나요? 우선 물랭루즈에서는 자유로워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불편한 시선 같은 게 없어요. 내 신분이나 이름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장애를 선천적인 건지 아니면 사고로? 정확히 말하면 둘 다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사촌이었거든요. 핏줄 관리 차원이라 뭐라나. 아무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 성장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뼈도 엄청 약했고 그 와중에 제가 14살이랑 15살 때 사고를 당했어요. 아무래도 뼈가 약하니까 쉽게 부러졌고 그 후로 자라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제가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지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18살에 바로 파리로 유학을 보내주셨는데 만약 그림이 아니었다면 제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사실 로트렉 씨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성격도 쾌활하고 밝아서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말해 뭐해요. 14살부터 15살 때는 내내 누워있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그땐 정말 살기 싫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림이 절 살렸죠. 그림을 그리면서 삶의 가치를 찾았고 두 번째로 절 살린 건 술이에요. 술이 진정한 제 친구거든요. 술에 취해 있는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물냉루즈를 더욱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림도 물냉루즈의 한 장면을 그린 거예요. 물냉루즈에서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그림들에 보면은 본인의 모습도 꼭 끼워 넣었다는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까미유 클로델의 작품인데요. 까미유 클로델은 제가 엄마한테 들었을 거예요. 아마 로댕 그리고 까미유 클로델. 아이고 배고파. 빨리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까미유 클로델이 만들어온 작품. 아니다. 작품이 아니구나. 여기서 닥터 소울이 로댕과 자신에 대한 작품의 주제를 주었어요. 자신이 남자친구와 클로델 두 분의 연애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가지고 와 보라고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클로델의 사쿤탈라라는 팩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빨리 작업했네요. 작품을 좀 설명해 주세요. 클로델, 온 마음을 한데 모아 사랑을 전하는 저와 그분의 관계를 표현해 보았어요. 저에게는 스승이자 뮤즈이자 애인인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작품의 제목은 사쿤탈라. 그게 좋겠어요. 사쿤탈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쿤탈라는 인도 전설에 나오는 천녀의 딸이에요. 전설에서 사쿤탈라는 사랑해서 결혼한 왕이 준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때문에 왕의 기억이 지워지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반지를 찾게 되고 마술에 걸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게 됐던 사쿤탈라가 다시 왕과 만나 천개의 사랑을 나누어요. 클로델 씨는 사쿤탈라 이야기의 어떤 부분에 끌렸나요? 둘이 결별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요. 저는 아직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남자친구는 지금 같이 사는 여자가 있어요. 로즈라고. 남자친구는 헤어지겠다고 말만 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자친구가 로즈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클로델 씨와의 관계에만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 작품에 담긴 걸로 보이네요. 네, 맞아요. 남자친구의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달콤해요. 이게 남자친구가 저에게 준 편지예요.
그대는 나에게 활활 타오르는 기쁨을 준다오. 내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겠소. 슬픔조차 내게는 후회스럽지 않소. 그런데 작업실에서 로즈를 볼 때마다 화가 나요. 로즈도 작업실에 조수로 들어와 있는데 그냥 허드렛 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깨질까봐 너무 불안해서 무섭기도 해요. 혼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제가 만든 작품을 부술 때도 있어요. 클로델 씨는 자신이 가진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이요? 글쎄,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래도 잘한다 하는 게 조각인데 남자친구보다는 아직 부족하고. 뭐가 있을까? 로즈보다 어린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점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클로델 씨는 언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작품에 대한 평이 좋을 때? 네, 좋아요. 아까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존감이라고 들어보았나요? 네, 저는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가치감이란 뜻이에요. 남이 아닌 내가 하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평가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낮게 평가하면 자존감은 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자신을 칭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요. 배가 고파서 이 정도만 읽고, 중요한 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저는 제 내년에 할 도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년에 할 일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저의 타이틀과 상관없이 제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에 닿았겠구나라는 일을 하기로 한 거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정말 너무나도 스스로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면서 고통스러울 것 같고 배가 고플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책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서 정말로 미술을 좋아하시는 그 미술에 대해 뭐라고 해야 되지? 안목 말고 그런 지식이 뛰어나신 분들, 교양이 풍부하신 분들에게는 좀 부족한 책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저는 그런 체험 미술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체험 미술 전시, 그리고 인스타그램용 전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저처럼 미술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미술에 대한 관심을 늘릴 수 있고, 그러다가 미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 점점 더 깊이 있는 미술에 스스로 다가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발자국, 두 번째 발자국, 그 걸음마를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 역시 저에게는 정말로 그렇게 느껴져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분적으로도, 그리고 또 미술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도요. 그리고 이 작품, 지금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보면서는
약간 사진으로 할 수 없는, 다른 그림들도 그렇지만 사진으로 캐치해낼 수 없는 그 광경이 주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 그런 기분상의 변화에 대해서 그림들은 살릴 수가 있구나, 좋은 작품들은 살릴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하겠네요.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은 김소울 작가의 치유미술관이라는 책입니다. 일리추 변사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특히 이제 미술 어렵고 마음 어렵고 근데 관심 가지고 싶고 하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좋은 책 만나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의사 김유연이었습니다.